안녕하세요.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에 근무하는 박건우입니다. (50% 정도의 분들이 더 많은 우울과 불안, 초조 증상을 보이셨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거에 더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신경 행동 증상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됐죠. 의심하고 집 밖에 나가고 공격성을 띠고, 바로 그런 것들이 신경 행동 증상이라고도 얘기하고 신경 정신 증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코비드-19이 나오면서 딱 3가지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들의 일상생활을 지키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일상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러 가지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잘 찾아보면 여러 가지 같이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 여러 가지로 안 된다는 얘기뿐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좀 찾아주는 것을 계속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치매 어르신들을 보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만약 아프면 어떡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다른 대책을 좀 세워야 놔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눈높이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손 씻거라 얘기하지만 손이 씻겨지나요?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손을 씻겨 드려야죠. 우리가 그분들 옆에 다가가서 실제로 생활 준칙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들을 해보자. 이것을 저희들이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것이 전제된 가이드라인입니다.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1년 반 이상 생이별 상태이시죠.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다행히도 우리 치매 어르신들 이제 거의 다 백신 맞으셨을 거예요. 보호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으시고 그분들과의 접촉을 늘려가는 치매에 대한 좀 다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보호자분이 이제 집에서 모시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년이 넘어갔죠. 그러다 보면 하지 마라가 많다 보니 갈등이 극대화되지요. 사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내 엄마, 내 아빠, 내 아내, 내 남편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치매 어르신들이 기억력은 없지만 상대가 어떻게 나한테 대하는지에 대한 예민도는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배려가 담겨져 있는 리액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본능적인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 같이 있지 않았으면 몰랐던 것들도 자꾸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사실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신체적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게 나빠져요. 심리적인 것도, 그리고 대응하는 것도 다 나빠집니다. 뭐 짜증이 많이 나니까요. 일단은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기를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이 떨어져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시간 동안에 운동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는 휴식 시간을 갖긴 해야 됩니다. 친척이 있고 자식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좀 청해야 돼요. 그분들이 잠깐 이분을 좀 봐드리고 휴식할 수 있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가지게 해서 그분이 다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 주 보호자를 건강하게 보호해드리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중요한 임무인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동영상으로 그분들과 접촉을 하려고 하고 SNS로 접촉을 하려고 하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학습지를 집집마다 배달하면서도 그분들과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비대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거냐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접촉이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도움이 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또 인정하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전화 한번 해라가 조금 더 실천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필요한 거죠. 치매의 정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 능력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면 치매에 안 빠지겠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력을 보충한다고 일상생활 능력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억력이 바닥을 쳐도 일상생활이 다 뭉개지느냐? 그거 아닙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 다리가 없는 분이 먼 거리를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예 못 가죠. 일상생활 못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휠체어도 있고요. 장애인 콜택시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분의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켜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것으로 그분의 일상생활을 유지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분들의 정서도 또 문제. 그분들도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러한 미술적인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일상적인 자기의 표현과 표현뿐만 아니라 느낌을 가지게 도와드리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일상생활을 지키는 분은 그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있는 거하고 같다는 거죠. 치매학회 교과서도 이제 3판째 나왔고요. 진료 중에 진단 부분에 속한 진료 지침을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료 중에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 부분에도 좀 더 확장된 그러한 진료 지침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진료 지침은 완성되는 건 없습니다. 계속 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만들어가고 보급하고 피드백 받고 또 바꾸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틀이 한번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카노밥이라는 약이 이제 최근에 FDA에서 인증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떴었죠.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약은 원인 치료제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오는 치매 어르신들은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뇌세포가 많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세요. 그러니까 원인만 제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파괴되어 있는 이 상태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것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가 가는 데 있어서 한 단계를 이제 저희들이 접근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약만 갖다 놓고 생각했을 때 아직은 약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접근할 수 없고, 또 치매 원인도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좀 초기에 있는 알츠하이머병 치매에만 국한된다는 거, 그런 한계점도 있죠.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기억력이 떨어져 있으면 기억력을 보충해주는 약도 있고요. 망상을 갖게 되거나 배회를 하거나 우울에 빠지거나 잠을 못 자거나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각각의 약도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서 좀 더 이쁜 치매를 만들어 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분들을 좀 더 받아들이려는 문화를 갖게 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치매를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계획이 되겠죠. 어떤 분이 이제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갑작스럽게 혼돈 상태나 초조 상태가 갑자기 확 증가된다 했을 때는 혹시 코로나의 증상이 아닌가를 의심해 보라는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사람한테 들어갈 때 코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뇌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면역 계통이 확 활성화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뇌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코로나 증상 자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증상 없는 코로나도 많고요. 비전형적인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치매 어르신한테 이런 것이 왔을 때 열나고 기침하는 증상 말고서도 아까 얘기한 갑작스럽게 혼돈 상태에 빠지고 불안 초조 증상이 확 올라간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코로나도 종식되기 어렵습니다. 치매도 종식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아있는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서우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치매 왜 무서워합니까?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치매 잘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무엇이 원인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 알아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의 인구 중에 10명 중에 1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치매를 우리 삶에 있어서의 상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분들을 알고 대응하고 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잘 돼 있는 나라라면 치매 어르신들이
비록 치매에 걸렸어도 본인의 존엄성을 좀 더 지키고 우리 안에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